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디플로이먼트는 현재 한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이 서비스를 업데이트해야 돼서 재배포를 해야 될 때 도움을 주는 컨트롤러입니다. 본격적인 디플로이먼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업그레이드 방식이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리크레이트, 롤링 업데이트, 블루 앤 그린, 카나리 배포 방식이 있어요. 리크레이트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면 디플로이먼트를 만들면 이렇게 버전 1의 파드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파드 하나당 이렇게 하나씩 자원이 사용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리크레이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 디플로이먼트는 먼저 이렇게 파드들을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고요. 자원 사용량도 없어지게 돼요. 다음으로 V2에 대한 파드 2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 방식의 단점은 다운타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지가 가능한 서비스일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롤링 업데이트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실행하게 되면 디플로이먼트는 먼저 V2의 파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럼 자원 사용량이 그만큼 늘어날 거고요. 이 상태부터는 V1과 V2에 모두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V1에 접속이 될 거고 또 누군가는 V2에 접속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 디플로이먼트는 V1의 파드를 하나 삭제를 하고요. 다음으로 남은 V2 파드를 하나 더 만들고 끝으로 남은 V1 파드를 삭제하면서 이제부터 사용자들은 V2의 서비스에만 접속을 하게 돼요. 이 방식은 배포 중간에 추가적인 자원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큰 장점은 다운타임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블루그린인데 이건 디플로이먼트 자체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니고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 강의 때 배운 리플리카셋과 같이 리플리카스를 관리하는 모든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파드가 생성이 되면 파드에는 이렇게 라벨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있는 셀렉터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러를 하나 더 만드는데 V2 버전에 대한 파드를 만들고요. 라벨도 V2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때 자원 사용량은 기존의 2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에 있는 라벨만 변경을 해주게 되면 기존 파드와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이렇게 V2 버전의 새 파드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는 V2 버전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순간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다운타임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V2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이 라벨만 V1으로 바꿔주게 되면 기존 서비스로 전환이 돼서 문제 시 롤백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기존 버전은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 배포 방식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안정적인 배포 방식이지만 그래도 단점은 이렇게 자원이 2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카나리 배포는 이름에서 좀 유래가 있는데 카나리아라는 새는 1초에 17번 정도 심장이 뛸 정도로 심박수가 높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양에 민감해서 유해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이 새를 광산 안에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려고 데려가던가 난방을 뗄 때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나리 배포라함은 카나리아 같은 실험체를 통해서 위험을 검증하고 위험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배포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V1에 대한 파드가 있고 이렇게 라벨이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 V1이 아닌 타입 앱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달아서 연결을 해놔요. 이렇게 운영 중인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용으로 컨트롤러를 만들 때 레플리카스를 1로 해서 V2에 대한 파드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똑같이 타입 앱이라고 라벨을 달면
이 서비스에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 서비스로 들어오는 트래픽 중에서 일부는 이 V2 버전으로 접근이 될 거고, 이렇게 새 버전에 대한 테스트가 돼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컨트롤러의 레플리카스만 0으로 만들면 되고요. 이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스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V1은 V1대로, V2는 V2대로 각각의 서비스를 만들고요. 인그레스 컨트롤러라고 해서 유입되는 트래픽을 이렇게 URL 패스에 따라서 서비스에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패스 앞에 V2를 단 사람들은 새 버전에 대한 서비스를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글로벌한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새로 배포될 서비스는 미국을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설정한다고 정할 수가 있고, URL 앞에 미국에서 접근했으면 EN을 붙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미국에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만 V2에 대한 서비스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특정 타겟을 정해놓고 테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고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V2에 대한 파드를 증가시키고요. 이렇게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설정을 변경한 후에 기존 V1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역시 다운타임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원 사용량은 테스트를 할 파드의 수나 V2 파드를 얼마나 만들어 놓고 V1의 파드를 다운시키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자원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포 방식과 쿠버네티스에서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는데, 이번 디플로이먼트 이론 설명에서는 리크레이트와 롤링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블루그린에 대해서는 실습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카나리 배포에 대해서는 추후 중국 강좌 때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다루면서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플로이먼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디플로이먼트를 만들 때 레플리카에서 넣었던 이 셀렉터와 리플리카스 그리고 템플릿 값을 똑같이 넣게 돼요. 하지만 이 값들은 직접 이 디플로이먼트가 파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값들이 아니고, 이렇게 리플리카 셋을 만들고 여기에 값들을 지정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레플리카 셋은 본연의 역할인 이 내용대로 이렇게 파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기 붙어 있는 라벨에 연결을 하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파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크레이트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여기 있는 템플릿을 V2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디플로이먼트는 먼저 이 레플리카 셋에 이 레플리카스를 0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럼 레플리카 셋은 이렇게 파드들을 제거를 하고 서비스도 연결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레플리카 셋을 만드는데 이 템플릿에는 변경된 V2의 파드를 넣기 때문에 이 파드들도 V2 버전으로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라벨이 있어서 이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이 파드들에 연결이 돼요. 이렇게 리크레이트에 대한 배포는 끝나게 되는 거고요. 야물 파일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를 만들 때 셀렉터와 레플리카스 그리고 템플릿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배포 방식을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스트레이티지 타입에 리크레이트라고 넣었고요. 이 리비전 히스토리 리밋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새로운 레플리카 셋을 만들었지만 이 기존에 있는 레플리카 셋은 지우지 않았잖아요. 만약 이 상태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 레플리카 셋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고 새로운 레플리카 셋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1이라고 넣으면 이 상태에서 새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새로운 레플리카 셋이 생기면서 얘는 0이 되고 이 레플리카 셋은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0인 레플리카 셋을
하나만 남기겠다는 뜻인 거죠. 만약 또 이 값이 옵셔널 값이기 때문에 아예 안 넣게 되면 기본 10개를 남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0이 된 레플리카 셋은 내가 이전 버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 사용되는데 실습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디플로이먼트의 리크레이트에 대한 기능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이 롤링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서비스가 운영 중인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버전으로 템플릿을 교체하게 되면서 롤링 업데이트가 시작되는데 먼저 리플리카 셋을 하나 만들고요. 이 리플리카 셋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드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 V1 라벨과 똑같은 라벨이 만들어지니까 이 서비스는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에 연결을 하면 V1과 V2의 트래픽이 분산돼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리플리카스를 1로 변경을 하면서 파드가 하나 줄어들고요. 삭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V2의 리플리카스를 2로 만들어서 하나를 더 늘리고 마지막으로 V1을 0으로 만들면서 남은 파드를 모두 없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플리카 셋을 지우진 않고 배포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야물 파일 내용을 보시면 여기 스트레이트지 타입의 롤링 업데이트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 min ready seconds라고 해서 10으로 해놨는데 이 값 없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V1과 V2의 파드들이 추가되고 삭제되는 게 순식간에 진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이 10초라는 텀을 갖고 진행을 하게 돼서 실습 때 진행 과정을 보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고요. 이 속성의 의미는 중급편에서 배울 레드니스 프로브라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그걸 먼저 배우고 아직 디플로이먼트에도 중급편에서 더 설명드릴 게 많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레플리카 셋은 이 셀렉터와 파드의 라벨로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아까 롤링 업데이트가 진행 중에 이 순간일 경우 이 레플리카스의 라벨은 이 파드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 라벨과 셀렉터의 역할을 보면 이렇게 돼야 맞을 텐데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 디플로이먼트가 리플리카 셋을 만들 때 여기에 준 셀렉터만 가지고 이 레플리카 셋과 파드의 관계를 매칭하지 않고 추가적인 라벨과 셀렉터를 더 만들어줘요. 그 내용은 실습 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